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강의 딥 MLP 배웠었죠. 근데 그 딥 MLP 일종인 컨볼루션 뉴럴 넷,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보려고 해요. 우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여러분 딥러닝의 시대를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제일 많이 쓰이고 광범위하게 쓸 수 있으며 성능도 제일 좋은,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넷이 결국 딥러닝의 대표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요즘은 인공지능 전체를 대표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에는요, 이 딥러닝이 쓰이기 이전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 굉장히 많이 쓰였었어요. 근데 딥러닝이 가능해지고, 왜 가능해졌을까요? 여러분 반도체 엔지니어들 딱 때려 넣어가지고 프로세서가 굉장히 고성능으로 동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런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뉴럴넷이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고 계산량이 많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기존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 정도로 조금 더 계산량이 적은 것만 가능했었는데, 우리 인공지능에 쓸 때, 사람처럼 판단할 때 쓸 때 이 뉴럴넷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하나가 바로 컨볼루션에서, 특히 여러분 이 뉴럴넷에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 계산량이 너무 많았던 건데, 이제 프로세서가 고성능화 되면서 뉴럴넷이 쓰이게 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은 이 컨볼루션 뉴럴넷을 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장 유명하고 유용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고 특히 성능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저는 반드시 지난 강의에 딥 MLP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이번 강의를 수강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일종의 딥 MLP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딥 MLP가 있을 때 거기서 어떻게 CNN이 나왔는지, 왜 CNN이 디벨롭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배우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딥 MLP 어느 정도 지난 강의 이해하시고 좀 들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바로 딥 MLP 지난 강의에 배웠던 거, 이거 트레이닝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거 트레이닝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안에 있는 W를 구하는 게 바로 여러분 다름 아닌 트레이닝이죠. 내가 여기다가 여기 곱해지는 웨이트들 있잖아요. 걔를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 매트릭스들 여기 내가 주어진 데이터셋에 맞춰서 어떻게 업데이트 했었는지 지난 강의에서 배웠고 실습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습 어떻게 했었어요? 실습하면서 뭐 했었어요? 내가 옵티마이저들 보고, 액티베이션 펑션 보고, 코스트 펑션도 해보고, 자, 옵티마이저를 못 쓰느냐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펑션 못 쓰느냐에 따라서, 또 코스트 펑션 못 쓰느냐에 따라서 얘가 그 트레이닝 되는 에피션시도 달랐고 어큐러시도 달랐고 그런 거 썼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트레이닝은 여러분 다름 아닌 이 W를, 요 안에 있는 제가 이렇게 꿀렁꿀렁거리고 있는 이 W, 화살표 위에 들어갈 숫자들을 구하는 게 바로 다름 아닌 트레이닝인데, 저 트레이닝 할 때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28x28 요거 쫙 익스펜션 해갖고 여기다가 784개 데이터 넣어가지고 여기 처음에 256, 그 다음에 128, 10 해서 총 3레이어로 딥 MLP 구현했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이거보다 하이 디멘전, 훨씬 더 하이 디멘저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거를 이 뉴럴넷을요, 이미지 레커그니션에 한번 쓴다고 해보세요. 근데 28x28 말고 더 하이 디멘전에 쓴다고 해보면, 그리고 이거 레이어도 지금 3단이 아니고 더 많은 레이어, 몇십 레이어 쓴다고 해보세요. 여기 안에 웨이트들 얼마나 구하는데 오래 걸리겠어요. 즉 컴퓨테이션 너무 많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캘큘레이션 너무 많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캘큘레이션이 왜 많냐면요, 사실상 이걸 여러 가지를 탓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탓을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있잖아, 웨이트 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커넥션이 너무 많은 거야. 이 화살표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짝대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탓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짝대기를 조금 없애면, 그러면 우리가 컴퓨테이션 양도 줄일 수 있겠네? 여러분 또 정달아서 모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오버피팅 하는 거, 내가 여기 지금 너무 이 레이어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레이어 많은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엣지들이 너무 많은데, 저거를 커넥션을 다 풀리 하지 말고, 제가 요 라지 컴퓨테이션 문제랑 오버피팅 리스크가 딥 MLP에서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풀리 커넥션을 대신 파셜리 커넥션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컴퓨테이션 양도 줄이고 오버피팅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내가 몰라서 안 해? 야, 나도 안 하고 싶어. 계산 안 하고 싶어.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야, 얘랑 감히 지금 커넥션을 끊었잖아요. 지금 저는요, 얘를 단지, 혹은 얘는요, 여러분 제가 요 두 번째 거, 요 노드로 한번 제가 지금 설명해 볼게요. 이 노드 기준으로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요거 세 놈만이랑 연결한 거예요. 그쵸? 나머지 커넥션을 다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돼요? 함부로 그래도 돼요? 함부로 그러면 안 되죠. 얘네들이 어떻게 릴레이션이 있을 줄 알고, 얘네들의 여기서 내가 이 관계로 변환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거 함부로 끊으면 어큐러시가 안 좋아지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함부로 끊어도 되는 경우인지 우리가 판단을 한 다음에 이게 가능한 경우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겠어요. 그쵸?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해. 내가 그거 허락해줄게. 근데 지금 네 맘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끊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그쵸?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파셜 커넥션 하고 싶은데 과연 될지, 여러분 그게 CNN이 결국은 컨볼루션 뉴럴넷이 이 파셜 커넥션 함으로써 굉장히 베니핏을 많이 얻었거든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이미지 레커그니션에 쓴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 이미지 하는데요. 우리 지난 강의에서, 그리고 우리 지난 실습에서 딥 MLP 실습할 때 뭐 했습니까? 여기 28x28 엠리스트 데이터를 쫙 다 익스펜션해서 784 디멘전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넣었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미지가 여러분 사실 28x28로 있을 때랑 784개로 있을 때랑은요, 차원이 달라요. 뭐가? 28x28로 있을 때 더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 784가 있을 때 더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이때 더 정보량이 많아요? 이때 더 정보량이 많아요? 784개로 쫙 일자로 놨을 때
랑 28x28로 있을 때랑 누가 더 이미지로서의 정보가 있어요? 정보를 더 담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28x28 원본이 훨씬 더 정보 위치 정보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위치 정보를 그냥 제가 이 플래튼 하는 순간 제가 이 5라는 숫자를 이렇게 가로 세로 쫙 원래 28x28일 텐데 걔를 플래튼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순간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너 이거 플래트닝 하는 순간 정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네, 정보를 다 깨서 없애버린 거예요. 야, 너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위치별로 있었던 거를 그냥 일자로 쫙 다 배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아니 이거 뭐야? 제가 지금 뉴럴넷을 쓰겠다고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에서 뉴럴넷을 쓰겠다고 원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이렇게 다 쪼개버린 거예요. 다 파괴해버려갖고 여러분이 보셔도 여러분 입장에서 보셔도 어때요? 제가 컴퓨터 넣기 전에 이게 알아보기 쉬워요? 이게 알아보기 쉬워요? 설령 쪼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요 이게 원래 뭐였는지 더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 순간 이 주황색 화살표 순간 많은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이 이미지 레코그니션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다 소다 페가수스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 안 그래도 그런데 정보를 오히려 없애? 단지 뉴럴넷에 넣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뉴럴넷에 넣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에 넣겠다고 지금 얘를 다 쪼개서 없애버린 거예요. 정보를 일종의 많이. 그쵸? 근데 이러면 됩니까?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끌어다 모아서 우리가 레코그니션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 리코그니션이라는 프로세스에서 이거 지금 우리 플래튼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조금 없애야겠어요. CNN에서 그걸 없애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리코그니션 이그젬플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이런 이쁜 그림 보고 제가 얘를 MLP를 이용해서 이미지 레코그니션 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미지 리코그니션은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소녀랑 캣, 냥이가 있는 그림에서 제가 여기서 딥 MLP 있잖아요. 이 MLP를 이용해서 얘가 캣이랑 거리 있네 라고 판단하는 정도.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데이터를 왜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하늘도 있고 뭐 이거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고양이랑 소녀가 있을 텐데 이 데이터만 합승시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렇게 내가 이걸 데이터를 쪼개서 결국은 분석을 해가지고 단위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 고양이랑 개가 있겠다, 고양이나 소녀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밀리언스 오브 픽셀이 여기 안에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아까 제가 말한 뉴럴넷에 넣는다고 해보면 엄청나게 노드가 많을 거 컴퓨테이션 많을 거다 이거죠.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히 여러분 이 픽셀 로케이션 있잖아요. 위치가 굉장히 진짜 소중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얘를 플래튼 시킨다? 제발 그러지 말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플래튼 안 시키면 뭐 할 건데? 내가 이게 서로 이 위치 정보가 있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러면 내가 그 플래튼 시키면서 그 위치 정보를 같이 갖고 가면 되잖아 라는 거예요. 자, 플래튼을 시키더라도 위치 정보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데 너 그냥 위치 정보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숫자로 얘기해봐. 위치 정보라는 게 대체 뭔지 수학적으로 얘기해봐. 과학적으로 얘기해봐. 엔지니어적으로 얘기해봐. 대체 위치 정보라는 거의 실체가 뭐야. 그러면 그 실체만 얘기해주면 내가 플래튼 하더라도 같이 갖고 가면 되잖아 정보를.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있을 때랑 플래튼 됐을 때랑 차이는요 이렇게 있을 때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위치로서 알려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근처에 있는 픽셀들은 서로 관계가 굉장히 깊고요 위아래 양옆이든 간에 그쵸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서로 코릴레이션이 덜하다 이게 여러분 다름 아닌 위치 정보예요 별게 아니고요 딱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고양이 있잖아요. 저 고양이 근처에 2픽셀을 제가 임의로 한번 찝어볼게요. 그쵸? 자, 잘 보세요. 고양이 근처에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 2픽셀을 찝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요 두 개는요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겠죠. 예.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 있는 빨간색, 저기 멀리 있는 이 빨간색은요 사실상 얘랑은요 별로 그렇게 코릴레이션이 많지 않겠죠. 실제로 모든 이미지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코릴레이션이 많고 멀리 있으면 사실상 코릴레이션이 없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얘네들의 위치 정보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 가까이 있으면 조금 더 코릴레이션이 있고 멀리 있으면 사실상 큰 상관이 없다. 그거를 그냥 위치 정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는 최소한 이거를 로컬리티 피처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 정보고요. 이런 로컬리티 피처를 우리가 뉴럴넷에 MLP에 반영할 수 없을까? MLP 클래시피케이션에 우리가 얘를 캣, 걸이라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과정에 이런 위치 정보 가까이 있는 거는 코릴레이션이 크고 멀리 있는 거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라는 이 팩트를 우리 뉴럴넷 안에다가 넣을 수 없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요 이런 시신경이요 이미지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노벨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고양이 있죠. 이 고양이가 이런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 볼 때마다 조금 잔인하지만 뇌에다가 찔러 넣었어요. 전극을 찔러 넣어가지고 뇌파를 관찰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미지를 봤더니 고양이가 봤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또 어때요? 가로 이미지 보여줬더니 또 다른 리스폰스 나오겠죠. 관찰했어요. 또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또 다른 리스폰스가 나오는 걸 관찰했어요.
근데 특히 여기서 나온 이 리스폰스 관찰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린 너무너무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요. 둘이 공동 연구를 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요렇게 내가 여기를 보는 뉴런하고 여기를 보는 뉴런하고 여기를 보는 뉴런하고 다 분리가 되어 있다. 예. 그래서 특정 자극에만 반응하는 뉴런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제가 이미지 계속 바꿔가면서 보이는데, 이렇게 생긴 이미지는 꼭 그 뉴런만 보이고, 이렇게 생긴 이미지는 꼭 이 뉴런만 보이고, 뉴런만 반응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야, 이 시신경이 모두 다 지금 다 관여하는 게 아니고, 특정 자극에만 반응하는 특정 뉴런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걸 다 종합해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야, 이거 지금, 이런 애들이 다 제가 특히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른 필드에 의해서 얘네들이 동작하더라, 시신경이 반응하더라, 라는 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굳이 얘를 연관시켜서 풀리 커넥션 하지 않아도 되겠네. 우리가 실제로 이미지 레코그니션 하는 아티피셜한 뉴럴넷에도 원래 뉴럴넷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만드는 인공 신경망 말고 진짜 신경망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파셜 커넥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요. 첫 번째 뭐예요? 캘큘레이션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캘큘레이션 오래 걸린다고 해서 내가 파셜 커넥션으로 함부로 바꿀 수 없었는데, 야, 알고 보니까 이 로컬리티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둘이 아주 딱딱 죽이 맞아가지고요. 여러분 어때요? 야, 어차피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만 연결하고 멀리 있는 애들이랑 연결을 끊어도 되잖아. 이 소리예요. 야, 너 그래서 첫 번째 있던 컴포넌트가 뭐예요? 야, 너 말 잘했어. 야, 안 그래도 캘큘레이션 너무 오래 걸렸는데 나 하나라도 끊었으면 좋겠는데 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끊지 않을 이유가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거양득인 거고 일석이조인 거예요. 뭐예요? 안 그래도 계산량 많은데, 야, 끊어야 돼. 끊어야 내가 로컬리티를 제대로 고려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만 서로 커넥션해서 계산하고, 나머지는 커넥션을 끊어야 제대로 된 우리가 로컬리티를 플래튼 하더라도 로컬리티를 고려한 데이터 프로세싱이 되는 거야. 그래? 야, 근데 그게 마치 뭐야? 죽이 잘 맞아요? 안 그래도 나 커넥션이 너무 많아서 불편했었는데 잘 됐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로컬리티를 고려하기 위함. 두 번째는 뭐예요? 파셜리 커넥션을 통해서 캘큘레이션 양을 줄이기 위함. 근데 안 그래도 뭐예요? 동물의 뇌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의 신비, 동물의 신비, 여러분 생명체는 신비가 엄청나죠. 여러분 내부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얘네끼리만 계산하면 되고, 얘네끼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뉴럴넷을 구성할 때. 또 얘네끼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요 5픽셀, 9픽셀만요. 계산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서메이션하고 액티베이션하고. 그쵸? 또 뭐예요? 여기 있는 거. 서메이션, 액티베이션은 또 다른 픽셀. 그쵸? 이렇게 해서 걔네끼리만 커넥션을 이루면 되는 거지. 전부 다 여기 있는 애가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짓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게 여기 연결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애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캘큘레이션이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로컬리티를 우리가 고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뭐예요? 이미지나 보이스나 비디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로컬리티를 고려해서 캘큘레이션이 이제 훨씬 더 효율화된 거죠. 그런 알고리즘은 그렇게 적합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미지에 한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말고도 이렇게 로컬리티를 고려해줘야 하는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파셜리 커넥션이 잘 동작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뭐예요? 풀리 커넥티드 된 거 있고 파셜리 커넥티드 된 거 있는데 결국은 뭐 하는 거다? 우리가 이걸 쓰는 이유는 일석이조 이유가 있다. 캘큘레이션 줄일 수 있고 동시에 로컬리티를 제대로 오버피팅 없이 잘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3x3 픽셀로 제가 이걸 기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5x5일 수도 있고 7x7일 수도 있는데 3x3 이그젬플로 해서 제가 계속 나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런 이미지는요, 제가 이제 그림 말고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 뭐예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다 숫자로 변환해가지고 결국은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x3 이그젬플 보면은 여기 있는 3x3를 곱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얘네만 처리할 거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얘네만 내가 어떤 노드에다 연결해서 서메이션 할 거고 액티베이션 펑션 먹일 건데 여기서 서메이션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 앞단에 있는 서메이션 단계, 즉 이너 프로덕트 단계 있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했던 웨이티드 에버리지 혹은 내적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9개 숫자가 있으니까 웨이트도 9개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시는 뭐예요? 웨이트 9개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다가 첫 번째 요 W11 있으면 여기다가 W11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6에다가 W11 곱하고 그 다음 5에다가는요 W12 곱하고 그쵸? 이걸 반복해갖고 쫙쫙쫙 반복해서 뭘 이루는 거예요? 이런 뉴럴넷을 이루는 거죠. 그쵸? 여기 9개 숫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 딥 MLP에서 배웠던 거 그거예요. 그쵸? 이거를 구현할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숫자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게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있으면 제가 이렇게 1대1 매핑하기 보기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일단 서메이션까지 여러분 액티베이션을 뭔가가 그냥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서메이션까지 구하면 다름 아닌 여기 있는 웨이트들은 요 앞에다가 제가 다 쓴 거고요. 이 데이터들은 다 뒤에다 써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곱하면 다름 아닌 내적이 되는 거고 쟤를 구하면 마이너스 35가 나오는데 그쵸? 그럼 뭐예요? 이 마이너스 35를
여기까지 구해서 넣은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뭔지 모르겠지만 넣어가지고 뿅 하고 데이터가 다음 엣지로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뉴럴넷은 여러분 어딥니까? 제가 요거 다 했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이제 뉴럴넷 가야 될 텐데, 그쵸? 그 다음은 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거 요거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를 여러 개를 이제 제가 결국은 포메이션 할 건데 이 다음에 과연 뭐가 와야 될까요? 넥스트 스텝 과연 뭘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풋 레이어 여기 있는 거가 다음 히든 레이어로 갈 때 과연 넥스트 스테이지가 뭐가 될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한 거는 뭐예요? 요 첫 번째 인풋 레이어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인풋 레이어를 해서 제가 요 웨이트를 한 거고, 그 웨이트가 여기 엣지, 요 노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저 화살표에 해당하는 거고, F-3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요렇게 가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웨이트를 뭘 곱해야 돼요? 또 다른 웨이트를 정의해서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F27이 나오는데, 그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F27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음 스텝은 또 뭐야 그럼? 다음 스텝은 여러분 또 다음 요 네모 있죠? 이 부분 지금 넘어오는 거 보셨어요? 이게 넘어와갖고 또 다른 웨이트를 정의해서 곱해가지고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또 숫자 써주면 되죠. 이거 여러분 같이 계산하시면 또 89가 나오는데 그거 해주면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 걸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최선일까요? 여러분 이게 과연 최선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최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데이터, 이 9개가 서로 연관이 있는 거라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9개 다음에 이 9개만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9개만 연관이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3x3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기 앞에 이 두 번째 요 3x3도 연관이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것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도 그만큼 맨 앞에 했던 3x3만큼 똑같이 코릴레이션 되어 있어요. 왜? 맨 앞에 3x3만 하고 넘어가요. 얘네도 여러분 똑같이 코릴레이션 돼 있어요. 또 그 다음도 우리 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얘도 코릴레이션 되어 있어요. 왜 얘는 무시해? 이거죠. 이거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3x3하고 다음 3x3 행렬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미지 레코그니션 할 때 얘네가 코릴레이션 되어 있는 만큼 이 빨간색이나 보라색 파트도 똑같이 코릴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야, 무시하지 마. 일반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오버랩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버랩이 됐으니까 이 다음에 있는 6개가 오버랩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랩해서 이런 식으로 뉴럴넷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버랩이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똑같이 코릴레이션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스텝은 뭐겠어요? 여기 세 번째, 요런 초록색인데 어떻게 돼요? 또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쵸? 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요거 반복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럴넷을 구성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래도 뭐예요? 파셜리 커넥션 맞죠? 요 위에 세 개는요. 여기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랑은 커넥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너무 멀리 있는 것끼리는 이제 여러분 얘랑은 그렇게 큰 연관성 없을 거야 라고 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파셜리 커넥션을 통해서 로컬리티를 고려했고 캘큘레이션을 많이 없앴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파셜 커넥션 보이시죠? 그래서 로컬리티가 컨시더 되었고 고려되었고 그래서 캘큘레이션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버랩은요 여러분 하나 제가 지금 오버랩을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칸씩 이동해, 세 칸씩 과감히 가지 말고 한 칸씩 이동해 라고 할 때 지금 그 한 칸 있죠. 걔를 여러분 다름 아닌 스트라이드라고 불러요. 얘는 여러분 제가 추후에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요 스트라이드가 지금은 1인 겁니다. 한 칸씩 옆으로 가면서 밑으로 갈 때도 한 칸씩 갈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밑으로 갈 때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한 줄씩 갈 건데 그 스트라이드라는 게 여러분 2일 수도 있어요. 스트라이드가 2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오버랩되는 여지가 더 적어질 거고 커넥션이 더 줄어들 거고 캘큘레이션이 더 적어질 거예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 애큐러시가 조금 떨어질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스트라이드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있다. 이것도 참고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식으로 파셜 커넥션 구현함으로써 오버랩도 하면서 이렇게 여기 있는 인접한 애들을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컬리티를 고려했어요. 자, 근데 로컬리티 말고 사실 우리 이미지 잘 생각해 보시면 로컬리티 말고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요. 로컬리티 말고 고려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고양이 있잖아요. 이 고양이가요 만약에 여기 있을 때 말고 고양이가 움직여가지고 다른 데로 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일로 갔어요. 고양이가 여기다가 일로 왔어요. 그늘에 있겠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양이가 사실 어떻게 돼요? 여기 왔으면 사실은 제가 이 이미지를 뉴럴넷에 넣거나 이 이미지를 뉴럴넷에 넣거나 제가 이 위치에 있는 빨간색 위치에 있는 거를 데이터를 처리해서 뭐가 나오면 그게 숫자로 나오겠죠. 여기 있는 거랑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지 레코그니션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기 캐시 있다 얘기하려면 여기를 내가 처리하거나 뉴럴넷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뉴럴넷이 얘를 처리하거나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측면도 여러분 고려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얘네가 캘큘레이션 리절트가 사실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야 내가 이쪽에서 보니까 털이 보이네. 이쪽에서 보니까 아이가 보이네. 이런 것들이 똑같아야 돼요. 또 뭐야? 뭔가 좀 여기 보니까 귀엽네. 라는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여워하는 거, 우리 아이 하는 거, 그리고 헤어가 보이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여기서 하나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시 딥 MLP로 돌아가서 파셜 커넥션 말고, 파셜 커넥션을 통해서 로컬리티 고려한 거 알겠어. 로컬리티는 여러분, 이렇게 위치가 다를 때 아니고, 근처에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더 코릴레이션을 고려해서 계산하겠다는 거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다른 이미지가 똑같이 계산돼서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 그건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그걸 계산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줘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 다름 아닌 웨이트.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훌륭하신 거예요. 웨이트 있잖아요. 제가 웨이트를 여기 첫 번째 곱할 때, 두 번째 곱할 때, 세 번째 곱할 때, 네 번째 곱할 때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웨이트들을 다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양이가 있을 때랑 여기 고양이 있을 때랑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는요, 이미지 레커그니션일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웨이트들을 곱해야 우리의 의도랑 맞는 거고 그래야 제대로 레커그니션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지 레커그니션 할 때는 똑같은 웨이트들을 계속 쓰고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되는 게 위치에 따라서 변함이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영어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를 그냥 이 웨이트를 단순히 뭐라고 하고 얘를 헤어만, 나는 이제 헤어만 볼 거야. 털이 있나 없나만 볼 거야 라고 하는 익스트랙팅 헤어하는 웨이트라고 보면요. 걔네들이 위치에 불변하고 계속 똑같이 보는 거예요. 뭐야? 딴 거 아니고 한 놈만 조지는 거야. 뭐야? 털이 있나 없나만 볼 거야. 네,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웨이트가 일반적인 뉴럴넷에는 어땠어요? 웨이트가 다 달랐잖아요. 여기 엣지랑 여기 엣지랑 웨이트 다 달랐었잖아요. 일반적인 딥 MLP에서는. 그쵸? 그거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CNN에서는 뭐 하려고? 이미지 레커그니션 하는 거니까 우리 특성상, 우리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뭐 하는 거예요? 웨이트를 다 쉐어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웨이트가 쉐어된다? 그럼 우리가 정해야 되는 웨이트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거니까 캘큘레이션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여지도 있고 그리고 메모리도 줄어들 여지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파라미터 쉐어링 혹은 웨이트 쉐어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통해서 뭐예요? 똑같은 피처만 이렇게 익스트랙션 하는 거죠. 눈 있나 볼 거야, 눈 있나 볼 거야, 귀여운 거 있나 볼 거야, 이렇게 계속 파는 거. 그렇죠? 그 특징을 여러분 그냥 피처라고 부르고요. 그 피처를 익스트랙션 할 때 똑같은 웨이트를 위치에 불변해서 이렇게 계속 적용함으로써 위치에 불변한 트랜슬레이션을 먹인다. 이게 여러분 이미지 레커그니션에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딥 MLP에서 일반적인 딥 MLP랑 다른 건 뭐냐면 내가 여기 파라미터를 쉐어링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멋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가요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뉴럴넷을 우리 DMLP는 이런 모양으로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각각을 이렇게 W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더 이미지가 복잡해지면 바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실 텐데 이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비주얼라이제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여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티피컬하게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인풋이 이렇게 있으면 피처가 익스트랙션 될 거죠. 헤어 같은 거. 그쵸? 근데 헤어가 익스트랙션 될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제가 익스트랙션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same 웨이트를 쓰죠? 그쵸? 근데 어쨌든 제가 인풋 혹은 인풋이 들어갈 때 여기 이미지 레코그니션 하는 지금 결국은 우리가 CNN이라는 걸 할 텐데 요거 있잖아요. 이건 CNN 같은 이 뉴럴넷을요 앞에 있는 그런 동그라미 화살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레프레젠테이션 하지 않고 보통은 이런 직사각형 통해 직육면체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요 피처 제가 지금부터는 이 그림을 쓸 테니까 여기에 좀 익숙해지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지금 요 파란색 이 트랜슬레이션 보시면은 여기다가 어떤 웨이트를 곱해서 얘를 하나로 만든 거죠. 웨이티드 썸에서 내적해서 만든 건데 곱하는 웨이트가 이 주황색이랑 초록색이랑 다르지 않고 계속 똑같은 웨이트를 해서 내적을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쏘줘서 피처를 익스트랙션 한다. 그래서 헤어에 대한 익스트랙션을 예를 들면 하는 거죠.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구하는 거.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사실 여러분 조금 익숙하셔야 돼요. 뭔가 좀 익숙한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더라? 여러분 전자공학과 학생이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 어디서 봤냐면 약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현기증이 날 것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시노민 시스템에서 여러분 시그널의 시스템에서 뭐 보신 거예요? 컨볼루션 있었죠. 컨볼루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거 컨볼루션 계산하실 때 뒤에 있는 펑션 이렇게 대칭시켜가지고 얘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옮겨가면서 곱하기 하는 거 다 더해가지고 컨볼루션 결과에다가 이렇게 플랫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 플랫은 안 했지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거나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하면서 한 줄씩 옮겨가면서 오버랩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나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특히 마지막에 합치는 것도 여기 인풋 피처가 나중에 멀티 채널로 바뀌면 완전히 컨볼루션이랑 비슷해요. 단 뭐만 다르고 이거 이게 뒤집는 것만 다르고 근데 여러분 이거 뒤집지 않는 것도 있어요. 코릴레이션이랑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어쨌든 이 컨볼루션에 기반한 이거 있잖아요.
이거랑 지금 하는 짓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가르쳤어요. 요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척척척척 해서 나가서 제가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과정을 바로 컨볼루션 뉴럴 넷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네이밍이 이런 식으로 됐다까지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컨볼루션까지 알아야 돼요, 교수님. 컨볼루션 모르셔도 괜찮아요. 컨볼루션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하시는데 그거 모르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뭐예요? 그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션 있잖아요. 그 연산 있잖아요. 거기랑 느낌이 비슷해서 맞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임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피처가 헤어 말고도 모두 있어요. 아이랑 귀여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 어떻게 익스트랙션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계속 똑같은 웨이트 썼으면, 내가 이 똑같은 이미지 가지고 헤어 말고 아이랑 큐트니스를 센싱하려면 뭐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만 다르면 되냐면 별게 아니고 웨이트만 다르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른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려면 이 피처를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요 노드 있잖아요. 이거 만든 건 뭐예요? 헤어 레이어라고 네이밍 지었다면 또 다른 웨이트들로 제가 익스트랙션 하는데 얘는 다 아이 레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레이어, 큐트니스 레이어 정의해가지고 또 다른 웨이트로 뽑아내시면 그게 다름 아닌 뭐예요? 여러 가지 멀티플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풋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 헤어 있고 헤어를 이런 식으로 뽑아냈었던 거 기억나시죠? 방금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아이인데 걔도 또 다른 웨이트만 바꿔서 또 다시 익스트랙션 리핏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뒤에 거는요. 이번에는 여기 뭐 하는 거예요? 큐트니스. 귀여운지 안 귀여운지 판단하는 거 있죠. 그걸 또 다른 웨이트를 이용해서 익스트랙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처 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텐서를 포메이션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게 딥 MLP에서처럼 레이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다른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가 아이가 아니고 그 다음 레이어가 큐트니스가 아니고요. 패러럴하게 여러 레이어로 가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제가 이 레프레젠테이션 안 쓰고 제가 보여드린 이 증명면체 레프레젠테이션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헤어, 가운데 있는 거 아이, 뒤에 있는 거 큐트니스 해가지고 각각이 서로 다른 웨이트들로 익스트랙션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에다가 여러분이 필터 먹인다 이런 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이만 추출하려는 필터는 얘인 거고요. 그쵸? 그 다음 죄송합니다. 헤어. 그 다음 아이를 추출하려는 필터는 이거고 큐트니스 추출하려는 필터는 이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 다름 아닌 필터 혹은 커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냥 곱하기만 하는 거 아니고 바이어스도 가능해요. 바이어스가 가능하다는 건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 딥 MLP에서도 요것만 한 게 아니고 뒤에 바이어스도 먹였었잖아요. B. 요 값도 당연히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값을 씁니다. 제도 웨이트에 들어가서 트레이닝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CNN은 결국은 여기 멀티 피처 맵도 하지만 사실은 인풋이 멀티 채널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1차원이 아니고요. 채널이 하나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RGB라고 해서 여러분 사진 같은 경우는 숫자가 딱 한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RGB에서 빨간색 수치 얼마, 그린 수치 얼마, 블루 수치 얼마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 멀티 채널을 가질 수 있는 인풋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 채널 인풋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RGB 같은 건데 한 층이 아니고요. 얘도 텐서죠.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만약에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4개에서 여기 피처를 3가지 아이, 헤어, 그리고 큐트니스를 추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추출했잖아요. 이렇게 추출했죠. 그쵸? 그때 웨이트가 이렇게 쓰였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 멀티 채널을 이용해서는 이거 하나만 맨 앞에 있는 것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레이어를 다 같이 동시에 고려해줘야 돼요. 레이어가 여러분 채널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쓸게요. 레이어는 딴 거니까. 채널, 뒤에 있는 다른 채널들도 다 동시에 고려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요 한 단만 이렇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채널들도 동시에 고려해서 제가 I를 추출해내야 되는 거 맞죠? 그쵸? I가 있나 없나 특정 피처를 추출해야 되는 거 맞죠? 그거 어떻게 구현하냐면 맨 앞에만 웨이트를 곱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다 써주는 게 아니고 뒤에 것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 어떻게? 뒤에 있는 숫자 걔도 곱해. 근데 또 다른 웨이트를 곱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숫자 곱하는데 이 똑같은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다 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예요? 이런 식으로 웨이트 헤어가 얘도 여러분 다 숫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채널별로 다 다를 수 있는 채널 개수만큼 웨이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텐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웨이트가 원래 3x3 필터였고 커널이었으면 걔가 3x3로 몇 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4 이런 식으로 여기다 써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인풋 채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피처맵 익스트랙션이 요 2D가 멀티 채널 인풋으로 있을 때 CNN에서 과연 어떻게 인풋 피처를 추출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제가 뭐 했어요? CNN이 딥 MLP에서 익스트랙션 이거 디벨롭 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로컬리티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캘큘레이션을 줄이려고 어떤 짓을 했는지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데이터만 했었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노드로 갔었던 거 기억나시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쉐어링을 하는 거 왜? 우리가 피처 익스트랙션 하려고. 그쵸? 나는 헤어만 보고, 나는 귀여운지 안 귀여운지만 보고, 나는 아이만 보고 할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멀티 피처를 익스트랙션 했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멀티플 채널을 다루는 거. 그것까지 제가 그림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 CNN이요. 지금은 여러분 한 층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앞에 있는 그림 볼까요? 이게 한 층만 한 거잖아요. 그쵸? 원 레이어만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음에는요, 이 레이어가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은 어딘지 멀티 레이어 CNN을 볼 거고요. 그 멀티 레이어 CNN을 통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해가지고 얘가 정확성이 잘 나오는지 봤는지 해갔겠죠,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기존에 훌륭한 모델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CNN 모델들, 적용 사례들, 케이스들 같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회가 되면 당연히 모두 하셔야 돼요. 파이썬 실습 통해서 우리가 CNN 한번 실수까지 해보는 거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